오늘 하한거 참선 교실 13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이제 여러 동물이 함께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자, 얼룩말, 뭐 여러 사슴, 가젤,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 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사자가 이제 배가 고프면 사냥감을 찾으러 가죠. 그중 이제 가장 약한 가젤을 공격하면, 가젤은 이제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죽어라고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중 가장 약한 놈이 이제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지극히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언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극히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공존해 오면서 오랜 세월 그렇게 서로 공존해 온 겁니다. 만약에 사자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사자가 없게 되면 이 가젤이 이제 그렇게 전속력으로 도망가면서 달리면서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질적으로 이제 체력이 종 전체가 점점 질적 저하가 생겨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태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자 때문에 잡혀 먹히게 되고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게 좀 진짜 참담한 그런 상황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이제 오랜 세월 그렇게 공존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알게 모르게 사자가 오히려 가젤이 잡혀 죽는 놈은 이제 불과 소수지만 어떤 그 종족 전체로 보면 오히려 좋은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사람이 똑같이 그런 그런 공간에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자하고 그런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 언제 어떻게 잡아먹히게 되고 잘못될지 몰라서 항상 불안, 공포, 두려움 그런 걸로 인한 이제 노이로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잡아먹히기도 전에 정신병으로 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동물들은 이게 이제 지극히 그 본능적인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으면 또 이제 그 자기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다 이제 지나간 과거는 그대로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제 자기 이제 뭐 풀만 뜯어먹고 배만 부르면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질 못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이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 공포를 느끼면서 그것이 이제 항상 괴로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이 마음 작용, 이 괴로움, 고통, 불안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은 이제 본시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게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로 이게 태어난 겁니다. 다른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은 문제가 이게 아주 없어도 좋을 것 같아도 그것 자체가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스위스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도무지 없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만약 그런 제도 안에서 마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게 되면 마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참 알 수 없는 모순된 그런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막 너무 많아도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뭐 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문제가 너무 없어도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정신이 점점점 이렇게 다운돼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권태스럽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이제 그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문제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것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비로소 몸도 마음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이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뭐 좋고 나쁜 여러 가지 현실 상황 경계 속에서 우선 당장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고 힘들게 하면 싫어하고 이런 이제 그런 시비 분별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이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끊임없이 이제 항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분명히 더 힘들고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면 그것이 반드시 힘들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나서 더 이제 뭐 이렇게 전혀 힘들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상태 같아도 사람이 이제 그것을 못 견디고 그게 가장 큰 괴로움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 몸이 힘들고 편안한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따라서 이게 이제 그게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걸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이제 우리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이런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이제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깨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고 할 때 이제 참선 수행에서 마음을 깨닫는다고 할 때는 이런 이제 현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조율하는 문제뿐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그런 이제 인간의 왜 태어나서 왜 죽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마음 참선 수행에서 마음을 깨닫는다고 할 때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추구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이 이제 비유를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대 당나라 수도 장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가장 유명한 도둑의 가문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너에게 이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데리고 그 당시 이제 장안에서 가장 부잣집으로 이제 담을 넘고 들어가서 아들에게 방 안에 그 큰 장롱에 장롱을 열고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 장롱 안에 그 엄청 뭐 이렇게 부잣집이니까 금은보화 귀중품이 그 마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이제 그 장롱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장롱문을 꽉 잠그고는 큰 소리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고는 당신은 이제 혼자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들은 그 장롱 안에 갇혀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엽차하게 잡히면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을 판인데, 사람들은 도둑이야, 또 도둑을 찾으려고 이제 막 야단이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어떻게든 이제 빠져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생각해낸 게 그 안에서 쥐소리를 찍찍찍찍 이제 쥐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저 장롱 안에 쥐가 있는 모양이다 해서 장롱문을 열고, 여는 사이에 그 아들은 확 밀치고 나와서 도망을 쳤는데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따돌리기 위해서 그 이제 큰 부잣집에는 그 뒤편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에 큰 돌을 풍덩 던져서 사람들이 이 도둑이 잡힐까봐 우물 속에 빠졌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물을 그 보고 있는 사이에 겨우 이제 도망쳐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아들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지로 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막 죽일 듯이 따지고 드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자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갈 수 있겠지만, 그 완전히 사람을 최악의 상황, 그런 궁지에 몰고 가면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그런 이제 그게 발휘가 돼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면 이제 가문의 대를 이은 가장 유능한 그런 이제 도둑이 될 수가 있고,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잡히게 되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죽든지 어떻든지 도둑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만이 그런 이제 가문의 도둑 가문에 그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장안의 가장 유명한, 가장 특출난 그런 능력 있는 도둑의 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화두가풍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인데, 이게 간화선 화두라는 것이 좋은 말로 좋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가장 사랑하는 자식 같은 제자를 그런 그 가장 위험한 경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기 본래의 근원 자리에 있던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을 깨치게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말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을 것 같아도 사람은 시비 분별 자기 이런 이제 일상적인 그런 시비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항상 그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틀을 깨려면 이런 이제 아주 과격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제자의 그런 이제 분별심을 깨트리는 그런 참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살만하면 어떻게든 그게 이제 습관대로 시비분별심을 가지고 절대 그걸 놓으려고를 하지를 않고 그저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결코 그 틀을 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 최악의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평소에 가졌던 그런 시비분별심들이 그렇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갖다 스스로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만 비로소 자기 자기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궁극의 그런 마음이 그제서야 표출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옛날부터 큰 스승 밑에 큰 제자가 나오듯이 이 큰 스승이라는 분이 절대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좋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제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그런 가르침대로 이제 그 제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다행이고 그래서 법을 이어받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뭐 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온 게 바로 가나선 가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화두 참선법으로 깨달으면 바로 생사가 없는 이치, 절대 자유 그런 이제 해탈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역대 선사들을 보면 정말 최상승 대근기 그런 이제 한 번에 대번에 이렇게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에 대번에 이렇게 이제 생사가 없는 해탈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시는 그것을 정법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젊은 이제 이렇게 젊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웬만큼 살 만큼 살아서 그렇게 대번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고 해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은 최상승 대근기에 해당되는 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근기 사람들은 이제 사성제 가르침대로 고진멸도 현재 살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 문제가 어디에 있나 이걸 자각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서 그 근원이 되는 욕심의 마음, 중생의 업의 마음을 이제 비우고 비운 만큼 편안해지는 고진멸도 이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제 말 이제 요 하한 거 이제 참선 강의를 하면서 주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우리 근기에 맞는 방법, 나 자신 현재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마음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뭐 깨달음을 큰 깨달음을 얻거나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가르침대로 이제 수행하고 이런 이제 수행의 원리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참선 실참을 이렇게 하는데 한 뭐 40분 1시간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해도 이제 거의 이제 뭐 화두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자기 마음을 깨치기가 쉽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매일 뭐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 평소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이제 뭐 잡념망상에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그게 잡념망상으로 이제 애를 먹게 되죠. 그 이제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참선할 때 이 잡념망상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잡념망상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도 처음부터 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20, 30대 선방 다니면서 하루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 10시간씩 참선을 하거든요. 하루 10시간 해서 이제 석 달간 90일간 하한 거 동한 거 이렇게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그렇게 참선을 해도 1시간도 이제 화두 일념 그렇게 이제 머리가 맑은 적이 거의 없고, 허구한 날 맨날 똑같이 잡념망상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게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가도 도무지 이제 이게 진척이 없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1년, 2년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그런 이제 화두 일념이 되고 잡념망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도무지 없고, 한 10년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 참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지나놓고 나서 그런가,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잡념망상으로 이제 힘든 이렇게 괴로운 그런 과정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잡념망상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었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이목고 화두가 있잖아요. 이목고, 앉고 서고 보고 듣고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항상 일체처 일체시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제 스스로 자각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앉고 서고 이게 이제 보고 듣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앉았구나 섰구나 뭐 말하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아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아는 그 놈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자기 이제 본래 면목, 자기 본래 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억지로 잡념망상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잡념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그 잡념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더 또 생겨서 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치성해진다고 하죠. 더 이제 잡념망상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잡념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자기의 본래 자리 근본 자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게 잡념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래서 이제 항상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이전짜리 자기의 본래 면목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런 이제 잡념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런 화두가 이목구 화두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악도 생각하지 이전 선도 악도 생각하기 이전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짜리 똑같이 이제 그 본래 자기 마음짜리 본래 면목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이제 잡념망상은 저절로 이제 다스리고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정사유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든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 하나하나도 그런 이제 자기의 마음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인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게 또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을 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 커서 어떤 마음이 가장 또 사람마다 가장 큰 업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가장 좌지우지하고 자기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이죠. 만약에 뭐 색심이 많은 사람, 뭐 무력이 많은 사람, 그런 이제 오욕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권력욕, 명예욕 이런 다 그런 이제 욕심의 마음도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업이 많아서 그 마음이 많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 잡념망상이 또 많이 떠오르게 되고, 그 잡념망상의 그런 이제 근본 원인, 그 원인이 되는 그 마음을 분석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또 하나하나 그것들이 다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또 내 자신의 좀 이제 어떤 한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런 이제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자각하고 비우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잡념망상을 또 그렇게 이제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잡념망상도 이렇게 보면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이제 잡념망상도 있고, 이랬으면 좋았다, 그런 미련, 후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런 이제 끊임없이 잡념망상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럴까 저럴까, 그런 이제 망설임, 두려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또 잡념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 이제 지금하고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에서 걱정 근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잡념망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이게 이제 그걸 분석을 하면 그런 것들이 현재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자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그런 쓸모없는 일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임을 스스로 자각하면 하나씩 또 마음을 비우고 잡념망상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생각,
이제 정리하면서 정사유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제 잡념망상을 또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행의 원리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과 사성제를 벗어나는 것은 일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삼법인에 나오듯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죠. 모든 것은 왔다가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변해가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게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붙잡을 의미가 없는 건데, 붙잡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놓지 않고 붙잡으면,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잡념망상, 이제 집착, 미련 집착이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괴로움, 고통, 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그게 이제 지극히 계속 그게 되풀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되풀이 되면서 윤회의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중생인데, 그것을 자각하고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무하다. 모든 것은 흘러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붙들지만 않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붙들지만 않고 흘려 보내기만 하면 거기에 마음이 도무지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은 항상 편안하게 열반적정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근본 이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업이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뭐 가족, 부모, 자식, 이런 뭐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업이 많은, 이제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뭐 저 사람 잘 되든 못 되든 죽든 살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이제 끄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가장 이제 업이 많은 그런 이제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이제 내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무상무화가 이제 열반적정, 이게 다 내하고 인연이 깊든 적든 그게 이제 다 이제 흘려 보낼 수만 있으면 더 이상 괴로움은 없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고진멸도, 이제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안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을 쓰는 것은 쓸모없는 이제 욕심을 자꾸 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쓸모없는 욕심을 또 내고 있구나, 또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그 마음을 비우고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한 이제 마음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성제의 수행법을 그렇게 이제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마음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한 거 이제 참선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행의 방법에는 뭐 그런 뭐 이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어느 마음에 항상 힘들지 않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이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느 부분에 또 욕심을 내서 이런 괴로움을 또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나, 이걸 자각하고 그 부분의 마음을 자꾸 비우고 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수행의 길로 가는 길,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